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정선거 쿠데타 주범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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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 조작, 4대강 사기꾼, 방산비리, 자원비리, 비리덩어리 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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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거나 용납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부정선거 쿠데타의 공범임을 천명합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입니다. 법과 역사적인 심판대에서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반민족 태의자 일본군 박정희가 저지른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바꾸는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쿠데타가 성공했다며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정의와 진실 규명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역사 왜곡과 성공한 부정선거 쿠데타는 우리 역사에 절대로 없습니다. 2015년 9월 3일 뉴스타파는 밀란 없는 것이 이상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박근혜의 무능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종편 등 기레기 방송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박근혜의 비천가, 박근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북한 방송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궤변과 왜곡의 내용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복한 차가운 바닷물 속에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304명의 국민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니 죽인 이유를 알아야 눈을 감을 것 아니냐며 피눈물을 쏟고 있는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한 국회, 진일 독재의 장당들이 불법 부정선거 쿠데타를 헌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파괴해도 용납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선거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날밤을 새워가며 가장 추악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역사에 살지만 이들과 같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2차 대전 일본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9월 3일 전세일을 지킵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중국과 대한민국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박근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 축하한다며 박수를 칠 꼴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의 절정은 박근혜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친일 수구 세력들과 친일 국사교과서에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김구주석 흉상과 사진을 찍으며 대한민국 법통이 시작된 곳이라고 했는데, 이는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건국절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했었습니다. 박근혜여 오락가락 좌충우돌 철판간 역사 왜곡과 궤변 언행은 마치 운전자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은 오늘 미쳤어, 정말 미친 나라야 라는 말들이 절로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당은 법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내부에서 담합을 해서 자기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전가의 보도인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다 만사형통입니다. 정치적 해결은 법과 도덕도 뛰어넘는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과 부정이 관행이 되어 이를 지적하고 소리를 내면 정치는 다 그런 거야. 또 배신자나 시끄러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정치나 정당 내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고 굴욕적으로 참으며 다음에 해결을 더 확보하여 불법과 부정을 마다 않고 복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줄서기와 줄대기의 기회 포착을 위해 살인적 경쟁을 통해서 생존과 전리품 나누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 위의 정치라는 독특하고 독점적 무기의 맛으로 살고 있는 정치 세계이다 보니 어지간한 것들은 법이나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무식한 인간으로 취급되며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네들은 습관적으로 덩어리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 혁신안 의결 과정은 당내에서 투표가 하자가 있다고 제기되어서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새정치연합이 16일 중앙위원회에서 담합을 해서 새정치도 민주도 버리면서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부정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정 납득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과 함께 거센 후폭풍을 예고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혁신은 공천의 주도권을 지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혁신이 아닌 9월 유신이라고 합니다.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얼렁뚱땅 100% 만장일치 박수 공개 투표로 통과시켜 북한 공산당 독재 투표도 99%인데 북한보다 더 북한이 되었더라고 언론은 꼬집고 있습니다. 9월 16일 새정치연합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한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공천 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함으로써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혁신안은 찬반 투표조차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절차의 기본인 반대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즉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공동성명을 12명의 국회의원은 냈습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부정선거로 만든다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정당의 공천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당 내의 선거가 불법과 부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부정후보가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당대표를 놓고 결혼,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지원은 문재인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항의했으나 법정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 이결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불법과 부정의 관행이
적폐되어 있고 불법과 부정을 정치라고 하는 말 속에 묻고 또 묻고 또 묻어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입니다. 지난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관악을 후보 선출이 불법 부정선거라며 피해를 주장한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정으로 가지 않았지만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문재인은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혁신안 통과 과정에서 부정투표, 부정선거를 또 저질렀습니다. 법정으로 갈지 안 갈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부정선거는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을 넣어 결국 패망의 길을 갑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간다라고 미쳤다라고 국민들의 외치는 것은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정체성을 상실한 자신들을 기자 플러스 쓰레기 해서 기레기라고 자아가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자조합니다. 내 나라를 지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참한 심정을 부정선거 박근혜 세력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공범 세력들은 완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으로 수당되는 세월호 학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전원 가치가 완전히 짓밟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는 유신시대로 돌아갔고 개인 빛은 산더미처럼 쌓여서 희망의 끈을 놓고 끝없이 줄여가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국민들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이 주인이 아닌 노예나 종으로 전락한 결과입니다. 민주화 법치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인간 존엄성이 불법 부정 권력의 총칼 앞에 말살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박근혜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기레기들의 진목을 넘어서 진실을 왜곡하여 불법과 부정을 확대 재생산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박근혜와 자기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했고 박근혜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내란입니다. 국헌문란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이 용서하고 임기를 보장한다고 궤변을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민주주의 최대의적인 부정선거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헬조선 지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용납하면 결국은 모두 망합니다. 정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대선 불복이 아닌 불법 대선의 진상규명을 내치며 박근혜, 이명박 부정선거 쿠데타 청산에 나서도록 우리 국민들이 촉구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지인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빼앗겼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정치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무조건 비호하는 것에 매달리면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근혜 퇴진 국민운동을 더 힘차게 합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한 70대인 샌더스 후보는 1%에게 있는 권력을 빼앗아서 99%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 이것이 정치혁명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1%의 부정선거 쿠데타 박근혜 이명박 세력에게 빼앗긴 99% 국민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이 길에 우리 모두가 나서는 것이 정치혁명이고 우리가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힘없고 빼먹고 하루살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 조금 더 희생합시다. 저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 구성혁 씨가 봐요. 그래서 너무 나와서 진짜 쉽지가 않은데. 정통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주당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정치에 무슨 관심을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음악을 하던 딴따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내용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선거 박근혜를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혁신안도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이